안녕하세요, 제잘버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미지의 비밀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레이어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 이 레이어가 많이 다운로드 되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미지 하나를 받는다 하더라도 뭐 엔진엑스를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지가 한 3개 정도, 또 다른 이미지는 그 이미지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이미지는 하나지만 레이어는 굉장히 많이 받아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레지 스토리에 저장을 할 때 이 도커 이미지를 통짜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각각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쪼개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쪼개서 일치하는 데이터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새롭게 백업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미지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라는 단위로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왼쪽에 보면 이미지 A와 B가 있어요. 이미지 A와 B가 있는데 A, B, C는 같은 레이어고요. 이 이미지 A와 B가 이 다른 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D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A를 통해서 B를 만들면 이렇게 D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D가 하나 생성이 되면은 이걸 나중에 푸시를 하게 되면은 요 레이어만 가서 푸시가 돼요. 이 레이어만 가서 푸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지 A가 있었을 때 이미지 B를 다운로드 받는다 그러면은 없는 D만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지 A와 B를 이제 동시에 사용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미지 A가 필요가 없어서 지워주면은, 이거 지워지면 어때요? 이거 지워지면은 얘랑 겹치는데, 그죠? A, B, C랑 겹치는데 이걸 지워버리면 얘도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A는 지워지지만 이런 이제 모양이 지워지는 것 뿐이고, 실제로 데이터는 이미지 B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A, B, C가 얘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미지 C, D, E가 있는데 얘는 레이어 A와 B가 동일하게 사용 중이고, 레이어 C는 이제 각각 다르게 지금 색깔이 되어 있는데 다르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A와 중복되는 A와 B에 의해서는 B는 새로 다운로드가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레이어 C만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도커가 어떻게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어느 위치에 저장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도커 이미지를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풀 엔진엑스라고 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인스펙트 활용하시면은 엔진엑스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에 대한 저장 위치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따 같이 해볼 거니까 도커 이미지 저장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저장소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히스토리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이런 도커의 레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인하기 앞서서 이미지스 한번 명령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엔진엑스가 들어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풀링 된 거죠.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때는 도커의 인포 확인해 보시면, 도커 인포를 확인해 보시면 어느 디렉토리가 도커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커에 설치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맨 앞에서 한 두세 번째 줄에 보면은 훨씬 더 밑에네요.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이 스토리지 드라이버인데, 스토리지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디렉토리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2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레이어를 관리하고 있는, 스토리지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LIB의 도커로 가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도커가 설치된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 도커의 이미지와 레이어를 저장하는 부분이 이 이미지인 부분인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컨테이너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치하게 되신다면 이 컨테이너 부분에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그런 컨테이너들이, 용량들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버레이 2가 앞에서 보셨던 그 스트링인데, 이 레이어를 여기서는 실제로 저장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렉토리 이제 사이즈를 재는 방법이 있는데 이 du-sh라고 주시면은 이미지에 대한 디렉토리 바이트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버레이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즈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현재 저는 컨테이너가 없는 상태라서 컨테이너는 가벼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도 뭐 648K 밖에 안 되니까 사실 여기 이미지가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가벼운 양입니다. 반면에 오버레이는 굉장히 큰 양인데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가 배치가 되는데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무자분들은 이런 디렉토리를 이제 스토리지를 별도로 저장하는 방법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버레이 툴을 따로 마운팅 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시면은 스토리지를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실 내용은 앞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도커 이미지스 확인해 보면 엔진엑스가 있어요. 이 엔진엑스의 이미지 정보 확인하는 방법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진엑스를 inspect라는 명령 주셔가지고 확인하시면은, inspect라는 명령어 주셔서 확인하시면은 이 inspect에서 여러분들 이미지의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인스펙터 하나씩 한번 제가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다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일단 아이디가 나오는데 이 이미지가 가지는 해시 값이에요. 해시 값이라는 건 이제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그냥 겹치지 않는 스트링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HA-256이라는 알고리즘 돌려서 겹치지 않는 값을 만들어 준 거고, 이게 이제 SHA-256입니다. 이 태그가 붙어 있는데 nginx라는 태그가 붙어 있고, 뒤쪽에 태그가 붙지 않으면 버전명이 latest로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nginx latest라고 적혀 있고요. 쭉쭉 내려오면 만들어진 시간, 그리고 호스트 네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exposed ports, 이게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외부에 할 것 포트를 여기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80번 포트고요. 환경 변수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바나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 환경 변수에 보통 등록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환경 변수가 이런 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CMD는 뭐냐면, 이걸 이제 컨테이너로 바꿔서 실행을 했을 때 이 컨테이너 안에서 프로세스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실행해 줄지 여기서 결정합니다. 앞에 있는 거는 쭉 이제 그 빈 메시에 마이너스 C 옵션 줘서 이렇게 쭉 실행이 되는 건데, 사실 요거보다는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엔진엑스를 실행한다, 마이너스 G에 데몬 오프라는 옵션을 줘서 실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내려와 보면은 이 도커, 요거는 겹치는 부분이에요. 겹치는 부분 넘어가고 쭉 내려가다 보면 루트 fs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을 구성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이어가 이제 3개가 보이는데 이 레이어 3개를 우리가 풀링하면 다운로드 받고, 혹시 이미지를 RMI에서 지운다면 이 이미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구성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이미지에 저장이 되고요. 이 이미지에서는 실질적인 정보들은 사실 오버레이에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어가서 볼 건데, 여기에서 보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굳이 실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도커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개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미지에 ls 이렇게 쳐보시면은 오버레이가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안에 이미지 DB랑 레이어 DB가 있습니다. 이 안에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미지가 실제로 들어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미지 DB에 가보면은 여기 ls-r 치면은 안에 이제 회귀하면서 이렇게 안에 그 모든 디렉터리를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미지 DB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안에 보면 별게 없어요. 요 SHA-256 그 해시 값이 좀 들어있고, 요게 이제 nginx 값이에요. 그래서 nginx 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정도 정보입니다. 예. 자, 이 정보를 가지고 레이어 DB로 가볼게요. 자, 레이어 DB에도 보면은 ls-r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운츠 SHA-256 템프라는 폴더가 있는데, 마운츠는 아무 내용이 없고요. SHA-256에는 데이터가 좀 있고 템프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SHA-256 안에만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레이어가 3개에 대한 이제 해시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해시 값은 우리가 앞서 본 데이터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레이어를 구성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해시 값을 다른 값으로 좀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이거랑 요게 이제 도커 인스펙트를 썼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 여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레이어가 갖고 있는 해시 값인데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 도커가 구성을 해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샤이 요력을 가지고 요 캐시 아이디랑 diff에 또 해시 값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안에 또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5569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 해시 값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보고 한번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캐시 쪽의 아이디 보면은 캐시 아이디에 64C92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값이랑 지금 요 값이랑 좀 틀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64C92 한번 위에서 아까 인스펙트 했을 때 나왔나 볼까요? 여기에도 없죠. 요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이제 오버레이 2 아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라고 한 부분 있죠. 거기에 가면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현재 매핑이 되어 있고, 아마 이거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어떤 걸 참조해야 되는지가 아까 이미지 쪽에 이미지 DB 쪽에 가면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해시값이 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세 개의 애들이 있고, 얘네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뒤로 나가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미지 안에는 이미지 DB가 있고 레이어 DB가 있는데, 이미지 DB는 레이어 DB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레이어 DB는 다시 오버레이 2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또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개가 보이고 또 안에 들어가면 또 3개가 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3개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변경사항을 저장해 놓고 있고요. 이 CDL에 가보시면은 여기서는 이 안에 또 링킹이 돼 있거든요. 이 안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여기로 또 정보가 들어있고, 이 안에는 실질적인 파일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NI로 가볼게요. NI가 이제 완전히 이제 파일 시스템과 완전히 동일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다소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도커라는 부분에 이미지가 들어있고, 이미지라는 폴더가 들어있고, 여기는 이미지 DB와 그리고 레이어 DB라는 애가 있었어요. 글씨가 굉장히 크네요. 제 이미지 DB가 있는데, 이 이미지 DB에 대한 정보가 레이어 DB에 들어있고요. 레이어 DB에 대한 정보는 사실 레이어 DB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들어있어요? 오버레이 2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고, 이 오버레이 2라는 곳에 또 변경사항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변경사항들에 대한 정보는 사실 /L 부분에 저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파일 시스템이 여기 들어있고요.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실 run이나 뭐 create라는 명령 사용하시면은 이걸 가지고 뭐래요? 이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레이어를 과하게 많이 받으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많이 커지는 부분은 어디다?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 대한 어떤 간단한 정보만 등록하고, 여기 실질적인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여기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컨테이너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왕 얘기한 김에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docker run 해서 -d 8080 -d 8080 땡땡 8080 여기에서는 뭘 실행할까요? 톰캣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톰캣도 그냥 톰캣이 아니라 콘솔 처음에 실행했던 톰캣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쭉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용량을 굉장히 많이 다운로드 받죠. 엔진엑스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편이라 가지고 다운로드 받는데도 굉장히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얘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이 용량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이 이미지의 기본적인 정보는 등록이 되지만 이런 이제 다운로드된 이 데이터들은 오버레이 쪽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엑스트랙팅 다 하고 있고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까지 실행이 됐어요. 지금 저희 실행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명령이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ls 한 번 더 확인하고 du에 -sh 하시면은 컨테이너즈에 대한 정보로 56kB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또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은 이미지 확인해 보면 2.6메가입니다. 뭐 다소 상승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데이터는 들어있지 않고요. 오버레이 2에는 얼마가 들어있냐 봤더니 1.4기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데이터의 양은 그럼 얼마냐? 이 양은 얼마냐? 바의 라이브러리의 도커를 확인해 보시면은 1.4기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량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그 데이터를 오버레이 2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버레이 2가 실제로 디렉토리를 관리하면서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컨테이너도 그렇게 큰 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실제로 돌면서 그렇게 큰 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컨테이너를 많이 생성한다 해도 이 데이터 자체는 이 오버레이 쪽에 대부분 저장돼서 실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실행해보고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8080이 아니고 8082로 해서 그럼 이제 총 아마 ps-a 해보면은 ps-a 해보면은 3개가 컨테이너가 만들어졌고 그중 2개만 실행되는 형상이 나오는데 이때 한번 어떤 형태의 모양이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lib 도커 해보면 2.0이 나오고요. 이때 ls 해가지고 오버레이 2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오버레이 2가 2.0을 다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실행했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실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다 이제 복제를 하기보다는 이 오버레이 2 안에서 이 관련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나누어서 저장하면서 이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 파일 시스템이 이 하나로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제 볼 때는 좀 복잡한 관리의 요소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보기에는 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도커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빡시게 한번 봤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뭐 실습을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형태로 도커가 이미지를 구성하는구나, 요 정도 지식만 습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도커의 레이어와 그리고 이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비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